보통 조조라는 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가 정치, 군사,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나 여러 강적들을 격파하고 천하통일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조조가 보여주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자신의 휘하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순우, 최영, 모계가 자신의 목적에 방해가 되자 죽여버리지만 과거 자신의 장자인 조왕을 죽게 만든 장수가 항복했을 때는 보복 없이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조는 감정에 충실한 모습도 보여주기에 냉철하기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우리와 같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할 정도로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호감으로 인해 조조라는 인물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조조의 일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류 출신인 변양이라는 인물은 공룡과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양은 조조에게 거슬리는 말을 자주 하였고 이에 조조는 눈이 돌아가 변양을 죽이고 그 집안도 멸족시켜버립니다. 훗날 원소가 조조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경문을 보면 조조가 변양을 죽인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조가 변양을 죽임으로 유림들이 분통해하였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늘이 노했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조조가 변양을 죽인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중국의 역사학자인 이중캐는 진궁과 연주의 호족들이 조조에게 반기를 든 이유가 변양을 죽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원충이라는 인물은 조조를 법으로 다스리려 했었고 환소라는 인물은 조조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변양과 그 일족들이 참살당하는 것을 보고는 조조의 보복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교주 지역까지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를 잊지 않고 교주의 실권자였던 사섭에게 사자를 보내 원충과 환소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에 환소는 직접 조조를 찾아가 절을 하고 사죄를 하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조조는 무릎을 꿇는다 한들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뒤 환소를 죽였다고 하며 원충은 이 무렵 병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한 최염에게는 조카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조조의 아들인 조식의 처로 조조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어에 따르면 조조는 조식의 처인 최씨가 수놓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자신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조만전에 따르면 조조가 총애하던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조조가 낮잠을 잘 때마다 조조의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조가 베개를 베고 누우며 조금 있다가 자신을 깨워달라고 명했으나 첩은 조조가 너무 본이 편하게 자는 것을 보고는 조조를 생각해 깨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나중에 잠에서 깬 뒤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은 그녀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연은 야사에 가깝고 조만전은 작가 미상에 조조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책이니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은 배송지가 아예 주석으로 달지 않았거나 주석을 단 뒤 그 부분을 비판했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봐선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조가 연주목이었을 시기에 필심이라는 인물을 별가로 삼았는데 장막과 진궁이 모반하였을 때 필심의 가족들이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이에 조조는 필심을 생각해 가족의 곁으로 가도 좋다고 말하며 필심을 보내주려 하니 필심은 머리를 조아리며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조조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필심은 이후 조조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여포가 격파되면서 조조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조조의 성과를 알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심을 걱정했으나 오히려 조조는 무릇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어찌 군주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구하는 바다! 라고 말하며 필심을 다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조조는 오직 위충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위충이라는 인물을 믿었었는데 위충은 조조를 버리고 신나게 달아납니다. 이에 조조는 극대노하며 위충 이놈은 남쪽으로 달아나지 않고 북쪽으로 달아났을 것이다. 내 너를 사로잡으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으나 훗날 위충을 사로잡고는 그의 재능을 아낀다고 말하며 그를 다시 기용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유응명이라는 인물은 삼보 남전현 출신으로 젊어서 약초를 캐고 사냥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살았는데 매번 새벽에 구름과 안개 속을 걸어다니면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사람들은 그가 구름과 안개를 다룬다고 착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유응명은 명성을 얻어 삼보의 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난민들을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여 세력을 형성했으나 훗날 마초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마초를 따르지 않아 마초의 군대에게 격파당했고 이로 인해 조조를 찾아갑니다. 조조는 유응명을 보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관중으로 돌아가기 전 신인을 얻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바로 경이구려 라고 말하며 그를 우대하고 표를 올려 장군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응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조의 밑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유응명은 조조에게 반기를 일으켰고 이에 조조가 하후연을 보내 격파시키니 그는 도망쳐 한중의 장로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중의 장로도 조조에게 격파당했고 갈 곳이 없어진 유응명은 궁색해져 다시 조조를 찾아가니 조조는 유응명의 수염을 잡고 웃으면서 이 늙은 도적놈아, 내가 이제 진짜 너를 얻게 되었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이 외에도 조조는 진림, 가후처럼 자신에게 타격을 준 인물들도 능력만 있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